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용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무병 장수는요, 누구나 원하는 희망사항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무리 건강하고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더라도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다들 막연한 두려움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가장이라면 그 위험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을 지켜주는 종신보험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후회 없는 종신보험의 가입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암의 추가 플랜을 키워드로 있어도 부족하다는 암보험을 실속 있게 추가하는 플랜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이제 막연하게 느껴지는 두려움은 탄탄한 보험 준비로 덜어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요즘은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아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표현이 딱 와닿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가장이시면 가족들 정말 걱정 많이 되시죠. 자,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종신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김성주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 드릴 김성주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종신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한동안 우리 시장에서는 종신보험이라는 보험이 굉장히 좀 인기 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특정 회사의 종신보험이 다시 리뉴얼 돼가지고 굉장히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종신보험이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요. 정말 이 종신보험은 지금까지 없었던 굉장히 높은 환급률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신보험 하나쯤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강의 제대로 한번 보시면은 와, 종신보험이 이런 기능까지 있어? 이런 놀라운 혜택까지 있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한번 강의에 한번 집중해 주셔서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시장에 있는 모든 종신보험과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제공드리는 종신보험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한번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요. 누굴 위한 보험인가? 종신보험은 대부분 이제 가장이나 아니면 상속 증여를 위한 CEO나 아니면 자산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과연 종신보험이 필요한가? 필요는 한 것 같은데 혹시 내 가장이 남편이 사망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아니면은 이럴 때 이제 종신보험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동안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저축보다 종신보험의 그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또 많이 가입하시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저축은 저축이고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입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이 목적이 제대로 설립이 돼야지만 그 보험 상품이 장기간 가입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어떤 보장을 원하는가. 우리 종신보험 하면은 대부분 내가 죽었을 때만 나오는 보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죽었을 때도 돈을 1회 보험료만 내더라도 사망 시에 나오지만은 그 특약 외에 요즘은 세대가 되게 많이 바뀌었고 금융상품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에도 특이한 보장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보험료는 해지하지 않고
않을 만한 수준인가. 보험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보험도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보험을 오래오래 유지하시면요, 굉장히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해악하지 않을 만한 수준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하나하나 한번 봐볼게요. 혹시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면은 종신보험이라는 그 키워드 인터넷 창에다가 종신보험 한번 쳐보세요.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제가 한번 저번 주 기준으로 이렇게 쫙 봤습니다. 뭐 별의별 종신보험들이 굉장히 많죠. 시장에는 보면 40대 가입하기 좋은 종신보험. 아무래도 40대가 종신보험에 관심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GI보험. GI보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변액, 펀드에 투자되는 종신보험. 그리고 뭐 건강해지는 종신보험. 종신보험인데 건강해진다. 이거 뭐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뭐 회사명도 있고, 그리고 알고 가입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종신보험 왜 필요할까부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 우리 과거에 이제 CI 보험이라는 그 종신보험이 많이 눈에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 CI 보험이라는 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CI 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환을 선지급하는 종신보험인데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도태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신보험은 크게 이제 변액도 있고요. 회사마다 이제 환급률이나 기능을 가해지는 보험이 있고, 그리고 CI에서 발전된 GI 보험, 이렇게 크게 형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말 그래도 목적이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사망을 100% 정해진 금액을 단 한 번만 내더라도 모든 사망을 종신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살이나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은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좀 약관상 요즘에 변경돼서 갖고는 있지만 모든 사망에 대해서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입니다. 우리 목숨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 목숨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내가 죽었을 때 그 금전적인 리스크적인 피해, 세금이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뭔가가 큰 비용이 발생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종신보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30세에서 59세 우리 한참 일할 우리 가장들이죠. 생활비가 한 가구당 생활비가 통계청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1억이 좀 안 되는 9,54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이 부재 시 남은 가족들이 3년간 평균적으로 9,500만 원 필요한다던데 과연 3년이면 자리가 잡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교육비라든가 각종 기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가장들한테 굉장히 좀 필요한 비용으로 차지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생활 패턴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이런 정도의 특징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가입의티는 종신보험은 요즘에는 굉장히 기능 중에 하나가 급작스러운 목돈을 마련할 때 인출이 가능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 요즘 뭐 이렇게 금리 높다고 한 2% 3%대 주는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K뱅크라든지 이렇게 금리가 높은 3년짜리 저축. 저도 3년짜리 저축도 있고 1년짜리 저축도 있고 적금 굉장히 저도 좋아하거든요. 저축 만기 최근에 만기된 것도 있지만은 이 적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저축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3년짜리 저축이나 예금을 들었는데 중도 인출이 되더라고요. 뭐 5회까지 아니면 3회까지 긴급 자금 인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시 넣어놔야 되겠죠. 넣어놓지 않으면 이 만기 때 이만큼을 빼고 지급을 하겠죠. 근데 이 보험에도 이게 중도인출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도인출 기능이 아무리 있어도 환급률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중도인출 기능이 있고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자. 연금으로 노후 저연금 전환? 글쎄요. 연금 전환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은
종신보험의 해지환급률이 과연 연금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비교를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금리형 연금을 택한 건지 변액형 연금을 투자되는 연금을 택한 건지 아니면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전환할 건지 이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진 사람은 연금도 들고 종신도 들고 저축도 들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험생명포와 금리효과 보시면은 12년간 25%가량 연금 수령액이 좀 감소했어요. 그리고 매년으로 치면 1.8%씩 연금 수령액이 감소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연금을 35세 때 가입하고 65세 때 연금을 전환을 하는 전환 시점의 경우에 연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물론 원금은 보장되지만은 연금액이 굉장히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리형 연금의 그 금리는 2%대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어디 있냐면 이 경험생명표에 있어요. 이게 그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평균 수명이 우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89년에 65세고 남자가 65세고 여자가 75세인데 지금은 거의 80대 중후반을 달리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금을 보험회사에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오래 살수록. 그러면 연금액이 당연히 줄어들죠. 줄어들겠죠. 사람이 오래 사니까. 장수를 하니까 연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평생 줘야 되니까 줄 시간이 나니까 줄어들죠. 하지만 종신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오래 사니까 보험료가 싸집니다. 종신보험은 수명이 길어질수록 보험료가 점점점 싸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과 종신은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신보험을 좀 하나 깊숙이 파고들면은요. 혹시 은행 가서 이런 그 팜플렛 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 이런 팜플렛을 보시면요. 이런 파란 화면에 뭔가 특이한 저축도 아닌 것이 보험은 보험인 것 같은데 이런 팜플렛을 보신 우리 시청자님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보험료는 줄이고 뭔가 추가 적립을 해주는 것 같고 진단이 들어가니까 이건 보험이 맞구나 하는데 환급금까지 이건 무슨 건강보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뭔가 보험료는 낮추고 뭔가 더 줄 것 같고 뭔가 환급을 해준대. 이 내용 한번 잘 보실게요. 보시면요. 이 세부적 특징은 플러스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상품은 안타깝게 많으신 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돈이 많으셔서 더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가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내가 주계약 가입 금액을 3천만 원 미만으로 했냐, 이상으로 했냐, 또는 1억 원 이상을 했냐. 여기서 추가적인 플러스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7년 납 기준, 10년 납 기준으로 2%, 3%, 5%, 그리고 1억 원 이상, 10년 납 이상은 6%의 플러스 적립금을 줍니다. 굉장히 큰 이자 혜택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3%, 5%, 요즘 금리가 1%, 2%도 얘기하지 않는 시대인데 5%, 6%까지 준다고 하고 추가납 있습니다. 추가납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때까지 추가납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야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물론 추가납을 하면은 환급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요거랑 관계없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특징. 요즘 보험들 간간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3대, 6대. 3대는 뭐냐면요.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6대는 말기 간질환, 폐질환, 신부전증이 있으면은 내가 진단금을 넣은 특약이 아닙니다. 요거 진단 시에요. 총 정해진 보험료를 다 돌려드립니다. 그럼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1억 원짜리를 가입하기 위해서 총 내야 될 보험료가 4천만 원이에요. 종신보험의 가장 특징이죠. 4천만 원을 다 내도 1억은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거. 그런데 이 4천만 원 중에 내가 돈을 내다가 이런 주요 질환의 진단이 걸리면은 이 4천만 원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억을 사망보험금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보험금은 누가 내냐? 그냥 단순히 납입 면제가 아닙니다. 납입 면제가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만기 시까지 대신 내줍니다. 보험금을 대신 내주고 내가 총 낼 돈을 돌려받는 이런 특약, 굉장히 큰 특약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납입 기간. 이 특약 굉장히 괜찮죠? 7년, 10년, 12년, 15년, 20년 있습니다. 7년 납 굉장히 많이들 지금 문의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년 납. 보험 길게 가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7년 납 굉장히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년 납 굉장히 짧은 종신보험이죠. 기존에 우리 종신보험 지금 가입하신 거 보시면은 20년, 65세 납, 55세 납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7년 납. 괜찮죠? 이거 저축보다 조금 더 아니면 연금보다 조금 덜 내는데 7년 납에 왜 문의가 많이 들어올까? 해양환급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일단 상품의 구성 다시 들어가시면요. 15세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 15세부터 가입 가능해 줄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 또는 나, 배우자 69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납기는 7년부터 20년 있습니다. 7년 납 한번 주목해 보시죠. 7년 납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은 1,000만 원부터 25억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5억 가입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돈 많은 자산가들 25억 필요하시면 세금으로 낼 25억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가볍게 몇만 원, 2, 3만 원짜리 보험으로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독립특약 아까 3대 6대 질환 시에 총보험료 페이백 해주는 거 돈 돌려주는 특약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가납, 연금전환, 양육자금. 양육자금 이거 특이하죠? 그리고 선지급 서비스, 사후정리 특약, 특정 신체 부위 제한한 부인 인수, 장애인 전용 지정 청구 서비스. 이런 건 보험에 있지만 요 사후정리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부인 인수 이런 것들은 이제 웬만하면 인수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양육자금, 연금 있는 거 특이하고요. 그리고 추가납 100% 하실 수 있으십니다. 추가납 근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세 가입 가능하고 7년 납부터 가입하고 주계약 1,000만 원부터 그리고 6대 질환 납입 시에 납입 면제. 어쩌면은요. 이거 보험료 내가 낸 돈 다 돌려드리거든요. 그 이상을 돌려드리는데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암보험을 내가 많은데 암보험 또 드느니 저도 암보험 한 5개 있거든요. 암보험 한 5개인데 그중에 하나 정도는 이런 거 들어놓으면 어떨까요? 추가로 내가 암보험을 들어가지고 내가 암이 안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들어놓으시면은 이런 거 걸렸을 때 내가 납입한 돈 다 돌려받고 그리고 종신보험의 혜택도 가져갈 수 있으십니다. 보험료 1,000만 원부터 하면 굉장히 좀 저렴하시겠죠? 최대 가입 나이 아까 보셨다시피 7년 납 제가 주목하시라고 했죠. 7년 납 남자는 54세까지 가입 가능하세요. 7년 납을 설정하실 시에 여자는 58세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20년 납 최대는 아까 말씀드린 6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 있습니다. 무해지 상품 아니에요. 근데 해지환급금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7년 납 시에 10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표준형은 100%가 조금 안 되는데요. 100%가 넘어가는데 이 7년을 가입하고요. 3년을 거치하잖아요. 한 106%에서 108% 정도 됩니다. 이 106%에서 108% 7년 납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10년 전에 그 H사에서 저축보험이 4.5%대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10년 납 기준 시점에 한 106에서 108% 나왔거든요. 그건 저축보험에 의해입니다. 근데 이게 종신보험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종신보험이 해지환급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7년 납을 하게 됐을 때. 근데 기존에 우리 작년, 재작년에 7년 만에 이렇게 원금되는 종신보험도 많이 있었어요. 몇 군데서 있었는데 그 상품들의 특징은 7년 내고 100%에서 스톱입니다. 거의 스톱이고요. 한 101%, 102% 조금씩 뿐이 안 올라가다 한 110% 정도, 120% 정도뿐이 안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때부터 일반 보험처럼 쭉 올라갑니다. 해지환급금이. 그럼 굉장히 높은 해지환급금을 띠겠죠. 해지환급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납입기간 짧고 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환급률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망보험에 매년 5%씩 체증형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사망보험금이 내가 처음 1억을 가입했는데 1억 51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200%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가입한 거는 1억인데 1억을 가입했어요. 주계약을 내가 보험료를 20만 원을 내든 30만 원을 내든 1억을 가입했어요. 1억을 가입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사망보험 2억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지환급금도 높아지겠죠. 환급금도 굉장히 높아지고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연금에 이거 스텝업 기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회사에 파는 그 연금의 스텝업하고 동일한 체증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죠. 환급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 200%까지 높아지고요. 아까 말했듯이 플러스 최대 6%까지 또는 5%까지 추가 플러스 혜택을 드립니다. 이자를 더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종신보험 있잖아요. 여자들 분 같은 경우들은 근데 종신보험 별로 가입 안 하셔도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망보험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연금을 좀 준비하고 장기 저축을 준비하면 이런 상품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반드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도 나이 어리신 분들도 좀 환급률 높은 장기 자산을 가져가기에 충분합니다. 겉표지만 종신보험이지 거의 뭐 저축과도 능가할 만큼 높은 환급률. 그 중에 두 번째가 플러스 적립금입니다. 첫 번째 체증형 플러스 적립금, 세 번째 납입기간이 작다는 거. 보시면요, 납입을 종류에도 계속 환급률이 이런 식으로 돼서 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납입 종류에도 환급률이 쭉쭉 올라가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납입 환급률은 이거 일부 예시인데요. 뭐 6만 5천 원으로도 20세 남녀들, 대학생 이제 입학하신 분들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추가 납을 해서 환급 피는 방법을 그냥 제가 참고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주계약 1,000만 원을 10년 납 해가지고 10년 추가 납한 겁니다. 물론 환급률이 좀 더 높게 시작하죠. 103%, 뭐 103%, 102% 이렇게 높게 시작을 하는데요. 추가 납은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유 추가 납은 언제 활용하시냐면요. 이건 재무설계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내가 목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추가 납을 활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상품은 예전 종신보험처럼 추가 납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연금하고 종신하고 비교했어요. 연금하고 종신. 연금은 저축입니다. 우리가 저축보험을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보장성 보험을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10년 후에 제가 같은 회사에 뭐 행복땡땡 연금을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총 납입보험은 3,600입니다. 55세 때 적립액이 3,600. 1,000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원금 수준이잖아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은 실납입 보험금, 해지환급금 뭐 30만 원 차이. 10년 동안 냈는데 7년 동안 냈는데 10년 동안 냈는데 이렇게 됩니다. 환급률이 최저 97.5%, 98%가 채 안 되는데요. 거의 원금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에는 연금 상품이 있지만은 이런 금리형 연금상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전환 시점에 보시면 환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총 납입보험 10년 동안 했을 때 40세 남성 10년 납 55세 개시 동일합니다. 3,500인데 3,900입니다. 무려 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연금하고 종신하고 차이가. 체증형 돼서 사망보험금도 불어나 있는데 실납입금 보험금이 3,500인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으로 해도 100%가 넘습니다. 무해지로 하시게 되면 400만 원까지도 저해지로 하시게 되면 400만 원 이자. 그럼 누가 이걸 듣겠습니다. 이쪽을 선택하겠죠? 누구라도 이걸 선택하실 거라고 숫자를 보실 줄 아시는 분은 누구라도 이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진단자금 활용. 아까 암 뇌출 3대 진단 시에 내가 3대 진단 특약만 넣었어요. 30세 여자분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합니다. 이제 해지환급금은 일부 진급형 6천만 원 20년 납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22만 원씩
만약에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보험료가 보시면 암, 뇌출혈, 심근경색 깨 진단 시에는 5,457만 6천 원 총보험료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특약보험료로는 7,900원씩 뿐이 매월 들어가지 않는데 5,400만 원 총보험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특약의 총보험료는 무려 190만 원뿐이 안 됩니다. 몇 배일까요 이게? 190을 다 낸다고 하더라도 5,400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시면요. 19년 시점에 내가 암을 진단받으래도 암 진단금 5,400하고요. 해지한금 2,800만 원. 두 계좌 가져가시면 실수령액이 8,200만 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암보험보다 어쩌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암보험을 든 거보다도 암보험 우리 8천만 원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 들잖아요. 보험료 10만 원 넘어갑니다. 30세 여성분이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근데 8천만 원. 19년 시점에 암진단 5,400 해지한금 요 두 번째 플랜 보시면은요. 1억이 넘습니다. 1억짜리 암보험 드시려면요. 종신보험 이렇게 하나 해놓으시면 내가 죽어도 돈 나오고 암 진단 시에는 큰 돈 나오고 안 걸리든 걸리든 간에 해지한금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이건 100% 확률의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은. 100%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만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다 돌려드린다는 뜻이죠.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해지한금 비교해봤지만요. 이거 제가 왜 이걸 색출한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상품도 7년 뒤에 여기서 멈춰서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죠. 한 195%까지 쭉 올라갑니다. 환급률이. 계속해서 환급률이 올라가게 되고 있고요. 사망도 보장해주고 납입은 이미 끝난 시점이죠. 7년 납만 하시더라도. 그리고 10년 납 가정 시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환급률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률 면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돈을 많이 넣을수록 큰 환급률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여기 방송 제대로 보신 분들은 이 종신보험이 어떤 큰 특징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으시겠죠? 매년 5%씩 체증, 연금처럼 보험료, 사망보험료 올라갑니다. 200%까지 쭉 올라갑니다. 총 보험료 진단 특약을 내게 되면은 내가 낼 돈 총 보험료를 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플러스 적립금 최대 5%에서 6%까지 환급률을 더 드리고요. 되게 웃기네요 이거. 종신보험 카드 결제되는 회사 제가 하는 회사 S사하고 요 회사 카드 결제가 됩니다. 카드 결제가 되는데 이런 기능까지죠. 그리고 이해 카드도 가능을 하신데요. 요 카드 결제가 되는 종신보험 대한민국에 흔치 않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하지만 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연금이나 종신 활용도 높고요. 환급금 높고 진단자금 활용을 하는데 진단 시에는 납입 면제까지 해드리고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이 종신보험 있잖아요. 내가 저축 비율 50% 봤을 때 있잖아요. 원래 가장의 사망의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척도를 측정해서 보험금을 측정하는 주계약의 종신보험은 정기보험 형태가 약간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종신보험 재테크 수단을 사용한다고 하면은요. 그 저축의 비율 중 50% 중 한 10에서 20%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신보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가 종신보험 필요하기는 한데 가입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신보험 만나봤습니다. 보통은 혹시 몰라서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만약을 생각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납입 망설이는 건데요.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종신보험은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에는 든든한 사망보장금을 약속을 해주고요. 납입한 지 7년만 지나면 이미 100%의 환급률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잘 찾아보시면 이런 보험이
있기는 한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7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 환급률이 더 점점 올라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사망 보장이 필요 없어진 시점에는 내가 든든한 좀 목돈 마련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하니까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강의를 통해서 보니까 환급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거나 저축을 따로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그 저축이나 연금, 물론 목적에 맞게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입하는 게 중요하긴 하는데요. 우리 저축 중에 거의 저축은 이제 단기 자산이잖아요. 중장기 자산으로 또 채소로 잡는다고 하면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물론 연금은 연금의 목적에 맞게 저축은 저축의 목적에 맞게 종신은 종신의 목적이지만 제가 오늘 강의 드린 이런 종신보험의 특징은 짧은 기간 내에도 승부사를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는 이 장기 자산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그 어떤 그 금융자산보다도 또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큐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망 보장도 필요하고 연금과 저축까지 필요하다면 한 번에 이걸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신보험 안에도 다양한 특약들이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넣어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종신보험의 기존에 이제 시중에 있는 종신보험들은 뭐 입원이나 수술 또는 암 진단, 뭐 이대성인병, 성인질환 수술 등 뭐 재해상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특약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우리 손해보험사의 이제 특약들한테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좀 많이 후퇴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다양한 특약들이 뭐 생명보험에도 나오곤 있긴 하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특약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납입면제 특약과 50%, 100%, 200% 페이백되는 그 특약 3대, 6대 이 정도까지만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는 기본 옵션으로 우리가 차를 타면은 뭐 수입차 같은 거 보면 기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두 가지만 선택을 해주고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입원이나 수술 이런 특약들은 손해보험 쪽을 이용을 하시고 종신보험의 목적 자금까지 가져가신다면 이거만큼 좋은 혜택은 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신보험이 메인이 되는 기능이 사망 보장이다 보니까 왠지 아프신 분들은 보험사에서 가입을 시켜줄까도 궁금한데 유병자분들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유병자들 굉장히 좀 관심도 많고 또 보험회사의 그 빅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병원 간 기록을 떠나서 일단은 유병자 플랜이 나눠져 있고 건강제 플랜이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이 유병자 플랜이 나오면서 건강치의 기준에 가입할 수 있는 플랜들이 굉장히 좀 데이터상 까다로워졌습니다. 뭐 웬만한 애매한 사건들이 사고력이 있다고 하면 거의 다 간편이나 유병자 플랜으로 넘어가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지금 현재 트렌드가. 하지만 이 종신보험 뭐 혈압, 당뇨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약간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종신보험 일반적인 그 건강심사를 통해 가지고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종신보험 자체에 특약들이 많으면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주계약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특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큰 사고력이 있다고 하시면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추후 진행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본 보험은 특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병자분들께도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 겁먹지 마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중 전문가님과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 함께했고요. 내가 돈 나갈 때는 너무 많은데 또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으니까 종신보험 가입을 망설이셨다면 오늘 한 번에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신보험, 저축에다가 연금 겸사겸사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환급률이 큰 이 보험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만 쏙쏙 담아서 실속 있는 보험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암 추가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성일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암 왜 이렇게 흔한지 모르겠어요. 그쵸. 뭐 누구 어머니가 암이시더라, 뭐 아버지가 암이시더라, 혹은 친척 중에 누가 암에 걸렸더라라는 이야기를 저도 자주 듣거든요. 네. 암 통계가 어떤지 궁금한데 요즘 환자분들이 어떻게 많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 고객이 또 암이 걸리셔서 네. 이제 암 진단금을 받으셨는데 요즘 뭐 우리나라의 뭐 인구의 뭐 3명 중에 1명은 암이다. 그렇게 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 뭐 표로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좀 이제 보시게 되면 주 발생률을 좀 보시게 되면 한 24만 3천 명 정도.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암의 이제 분포별을 보게 되면 이제 위암이 최고로 크고요. 위, 폐, 뭐 대장, 뭐 전립선, 간, 뭐 갑상선은 뭐 워낙에 크니까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말씀드린 위, 갑상선, 폐, 대장, 이 전립선을 합치게 되게 되면 대충 한 60% 정도가 이 정도의 암이 더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통계가 뭐 남녀 통틀어서고 또 여성분들 따로 걸리시는 암도 많고 네. 남성분들이 유독 많이 걸리는 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많이 걸리시는 암들이 이제 얼핏 보면 이제 갑상선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유방암이 좀 많이 걸리시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표를 또 뭐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여성암은 이제 유방암, 그다음에 갑상선암, 그다음 대장암. 이게 여성분이 대장암에 많이 걸리느냐? 왜 3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상외로 여성분들도 대장암에 많이 걸리십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위암, 폐암, 간암, 췌장암 뭐 이렇게 이런 순위 되는 거고요. 남성은 이제 뭐 월등히 1위가 위암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폐, 그다음에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이런 순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보게 되면 이제 월등히 또 1위가 위암, 그다음에 갑상선, 폐, 대장, 유방, 간 그렇게 이제 그런 순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뭐 암보험 뭐 없어가지고 방송을 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다들 네. 있으신데 저는 항상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보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게 전문가님 암보험 엄청 진단금 넉넉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암보험이 한 2억 천, 일반 암만 2억 천, 고해감이 걸렸을 때 한 네. 3억 한 4천 정도 나오고. 아, 3억 원.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암보험을 뭐 억소리가 아니라 뭐 한 몇 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거의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만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암보험은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평균 이제 나는 암보험 정도 있어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번 봤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그쵸? 이 정도 예. 있으세요. 좀 많다 싶으신 분들은 한 8천만 원 정도 있으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암보험이 이제 과연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왜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럼 왜 필요 없습니까? 진단금이 우리나라에서 다 이제 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해주는데 과연 진단금까지 필요하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요즘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워낙 좋아져서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5%만 맥시멈 5%만 내면 다 해주는데 그럼 다 전부 다 해줄까요? 그건 아니죠.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이제 급여 부분에 대한 거만 해주는 거고 일단 암이 걸리게 되면 저희가 사회생활을 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생활비 자체 내에서도 좀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신기술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아파서 뭐 나는 좀 빨리 낫고 싶고 완치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인 게 100%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비는 나라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신기술 같은 경우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 물론 내가 뭐 저축도 많이 하고 뭐 적금도 많이 들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보험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금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 또 반론을 또 이제 피시는 분들이 어떻게 네. 피시느냐. 나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아. 예.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해드리죠. 이제 5%에 대한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거는 실손보험에서 해주지만 네. 신기술, 특히 비급여나 뭐 표적 항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손보험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손보험에서 해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천만 원 실손보험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요 평균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입원해서는 5천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뭐 신기술이나 뭐 신기술로 치료를 받게 되시게 되면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진단금이 제일 중요한 건 남아있는 가족들, 그다음에 생활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암에 걸렸다고 국가에서 뭐 생활비를 다 내주고 그렇진 뭐 않죠. 최신 치료비를 대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표준 내가 받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나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최하가 5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시고 나 1억인데 그럼 나 1억 준비하면 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연봉 최하가 내가 받는 연봉의 1대1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난 좀 넉넉하게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연봉의 한 1.5배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최하를 연봉 수준으로 잡아주셨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3억 원을 준비해 놓으신 걸 보면은 네. 뭐 크게 가져갈수록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력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뭐 각각 좀 유리하게 추가할 수 있는 플랜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제가 이제 여성분하고 남성분 거를 좀 플랜을 좀 만들어 봤는데 좀 표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암 진단은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넣습니다. 이게 3천만 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암 진단 옆에는 소외감 제외라고 했는데 소외감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 종양 뭐 그런 걸 좀 제외해서 만약 암이 걸리시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 거고 유사암 진단비가 이제 그 갑상선암, 경계선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암이 이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부위암 요새 좀 틀려졌어요. 회사들마다 좀 이제 부위암을 좀 많이 또 강조를 하는 좀 추세가 됐는데요. 여성 특정암 진단비, 뭐 유방이나 뭐 자궁 쪽에서 1,000만 원, 소장 및 대장 진단비 1,000만 원, 뭐 위 비뇨 기관 뭐 암 진단비에서 각각 1,000만 원씩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비갱신형은 아니고요. 20년 갱신형입니다. 20년 동안 보험료 안 오르는 20년 갱신형이신데 1급 기준 했을 때 여성은 그냥 30세 기준은 뭐 2만 원밖에 안 하시고요. 이게 왜 2만 원도 안 하는데 이게 이 회사 자체는 최저보험료를 2만 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2만 원인 거고요. 40세 여성 같은 경우도 3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하시는 거고 50세가 되셔도 4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하십니다.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인데 네. 여성분들이 이 보험으로 추가를 하시면 확실히 내가 걸릴 수 있는 암에 대한 확률이 높기는 하겠네요. 네, 그 적은 돈으로 이제 그 여성분들을 위한 부위암 정도로 해갖고 이제 최대로 맞춰놨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진단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은 뭐 여성암에 대해서 굉장히 보장이 작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남성분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면 남성은 좀 비싼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성도 이제 그 암 진단을 여성이랑 똑같이 이제 맞춰놓은 거고요. 부위암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위암 1이라고. 네. 그래서 위하고 이제 식도암은 1,000만 원. 그다음 호흡기, 소장, 그다음에 남성 생식기암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만들어놔서 보시게 되면 남성도 30세 미만은 30세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원. 그다음에 이제 40세는 정말 저렴하죠.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네요. 예, 50세부터는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좀 암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남성이 50세부터는 5만 4천 원 정도. 그래서 40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 2만 5천 원에 이 정도 보장을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와, 암보험 추가하는 게 이렇게 저렴했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저는 남성분들은 굉장히 또 비싸질 줄 알았는데 네. 자, 2만 원대부터 가능했습니다. 네. 자, 요즘은 또 뭐 암에 걸리고 나왔다가 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최신 치료비가 또 실비나 이런 데서 안 된다고 하셔서 네. 어떻게 추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옛날에 얼마 전까지죠. 재진단암 진단비라 그래갖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내가 암이 걸렸으면 계속 암 진단을 줬던 그런 담보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1년, 매 1년마다 계속 내가 암만 갖고 있으면 500만 원씩. 진단비인데 또 주는 거예요? 계속 1년마다 계속 드립니다. 계속 드리는 이제 재진단 진단비가 있고요. 남성은 500만 원이지만 여성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진단 진단비라 그래갖고 요거는 뭐냐면 기타 피부암하고 갑상선하고 전립선암을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500만 원, 남성은 여성은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몇 번 방송을 했는데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그러니까
표적 항암은 일반 항암 말고 일반 항암 대비 암세포만 죽이는 신기술이죠. 예,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3천만 원 넣었을 때 이제 이 보험료는 30세 기준으로 남녀는 똑같습니다. 2만 원. 그다음에 이제 40세는 남자는 정말 저렴하죠. 2만 원이고 여성은 3만 7천 원 정도, 50세 같은 경우는 남성은 3만 9천 원, 여성은 5만 3천 원. 60세가 되면 남성이 이제 여성을 좀 앞지르죠. 그래서 이제 6만 4천 원, 여성은 좀 이상하게 50세보다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4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로 나 볼 수가 있어요. 와, 이렇게 좀 최신 치료나 우리가 또 1년마다 받을 수 있는 암보험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네. 자,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플랜도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 뭐 당뇨 고혈압 있으시게 되면 이제 가입하시기 좀 힘들으셨는데 네. 요즘은 이제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재진단암 같은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만들어봤는데 표를 보시게 되면 암 진단비하고 이제 유사암을 각각 1,000만 원씩 또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재진단 진단비를 또 마찬가지로 매년 이제 남성은 1,000만 원, 여성은 2,000만 원씩.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기암 치료비라 그래갖고요. 호스피스 병동을 가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드리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그럼 보험료 비싸지 않아? 절대 안 비쌉니다. 그래서 30세 기준 남성과 여성은 3만 원, 그다음에 뭐 40세 마찬가지로 뭐 남성도 3만 원, 여성은 3만 650원 정도 되시는 거고요. 뭐 60세가 돼도 남성은 6만 7천 원, 여성은 4만 원 정도밖에 적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이득이 되는 부분, 저렴하게 가입했구나 이 부분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담 없이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 네. 암보험 추가 플랜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암보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이 암보험을 이제 준비하실 때 정말 똑똑하게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 똑똑하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내가 보험 몇 가지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보험이 암보험인데 내가 대장 정막내암이 과연 일반암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소액암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필요한 암, 이제는 내가 뭉뚱그리로 전부 다 암 진단비를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이 뭐 정말 필요한 암을 더 보험료 대비 보험료 절감해 갖고 가입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맞게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는 비갱신, 20년이나 100세 만기가 아니라 20년 갱신, 30년 갱신도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암에 대해서 보험을 알아봤습니다.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겠지, 실비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진단비 조금 2, 3천만 원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서 1년치 연봉만큼 그 이상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자, 여성, 남성, 가족력의 병력 등등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실속 있는 플랜 한 2만 원에서 4만 원대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내 암보험 든든하게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성열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문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문자 열어볼까요? 자, 24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종신의 추가납을 권유받아서요. 월 30만 원씩 들고 있습니다. 원금 이상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오늘 강의에 나온 보험은 추가 납을 해야 되나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김성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 추가 납입 가능할까요? 예. 추가 납입 당연히 가능하긴 한데요.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게 추가 납 플랜들을 이제 권유를 많이 받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추가납 물론 가능하지만 추가납하는 만큼 다른 저축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리는 보험은 굳이 꼭 추가납을 하지 않아도 그 해약환급을 7년 만에 원금 이상을 도달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상품들은 10년 납 또는 15년 납 3.0%, 3.5% 최저 보장을 해주면서 추가납을 하면은 더 많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은 사실 추가납하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내가 10만 원을 하면은 3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3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200%까지 하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물론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납을 하지 않아도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그 환급률은 다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추가 납입은 선택사항이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7년만 넘으면 원금 100% 이상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그냥 가입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환급률 100% 빠르게 그 이상이 보장되는 종신보험 어디 회사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